감사합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늘은 소렌토 2.2 디젤 가성비 트림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렌토 가솔린 2.5 터보가 아닌 2.2 디젤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연간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 또는 디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 영업팀에서 리스렌트로 출고를 할 때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을 보이는 차량 등급과 옵션을 구성해 보았고요. 두 가지 등급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갈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판매고 1등은 소렌토 2.2 디젤 프레스티지 5인승에 드라이브 와이즈, 유보 내비게이션, 스타일을 추가한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3,582만원입니다. 판매고 2등은 소렌토 2.2 디젤 트렌디 5인승에 드라이브 와이즈, 유보 내비게이션, 스타일을 추가한 차량이며 차량 가격은 3,363만원입니다. 두 개의 차종 총 차량 가격 차이는 차량의 세 가지 선호 옵션을 각각 포함하고 가격 차이만 보면 219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기본 등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가격표에서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등급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데요. 트렌디가 제일 기본 등급이고 그 위가 바로 프레스티지 등급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정의 옵션을 담아 가성비를 낼 수 있는 프레스티지를 중간 등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렌디에서 옵션 조합을 아무리 잘 하셔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옵션 7개는 기본 옵션 또는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의 옵션들은 다른 옵션을 넣었을 때만 가능한 게 있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프레스티지에서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고 트렌디 등급에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는 옵션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열 통풍 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열 열선 시트는 트렌디부터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일열 파워 시트, 즉 전동 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열의 열선 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이패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레인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인 센서는 비가 올 때 그 빗물의 세기와 양을 감지해서 와이퍼나 그 와이퍼의 속도나 작동 시간 등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섯 번째,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및 전동 트렁크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PTC 보조 히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PTC 보조 히터는 히터의 출구 쪽에 전기 가열 장치를 말하는데요.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세 가지의 옵션은 트렌디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 포함은 가능하지만 프레스티지에서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옵션들입니다. 여덟 번째, 1열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아홉 번째, 2열 원터치 폴딩입니다. 트렌디 등급에서 6인승이나 7인승 옵션을 선택했을 때 워크인 스위치와 원터치 폴딩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죠. 열 번째,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 그리고 오토 디포그 옵션도 있는데요. 오토 디포그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앞유리 습기 제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렌디 등급에서는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추가하시면 제공받을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10개의 옵션이 필요가 없으시다면 트렌디에서 필요한 옵션들만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차량 선택에 대한 추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고민하신 내용을 제가 통화 내용으로 좀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소렌토가 어떤 등급에서 선호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등급과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통화 내용입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차 한 대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제 차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옵션은 고속도로만 좀 편하게 달릴 수 있으면 되고요.
제 예전 차가 그 스포티지 깡통인데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고속도로만 좀 편하게 다니면 되고 외관은 좀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소렌토 내비도 좀 크던데 그것도 좀 있었으면 하고요. 업무 보실 때 그 동승자를 뒷좌석에 모실 일이 좀 많으실까요? 거의 뭐 혼자 다니고요. 박스 적재가 좀 많아서 뒷좌석은 거의 뭐 짐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접어서 사용할 경우가 많겠네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렌토 옵션 봤는데요. 제가 옵션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뭐 놀러 다니는 거 워낙 좋아하고 장거리도 좀 많이 타요. 옵션은 뭐 중간 정도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그 보내주신 카탈로그는 봤는데 외부는 좀 예뻤으면 좋겠고 색상은 화이트로 할 거예요. 그러시면 통풍 시트하고 하이패스, 스마트 전동 트렁크, 그리고 전동 시트는 필요하시겠네요. 그 정도 있으면 돼요. 다른 옵션이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실까요? 옵션이 많으면 좋겠는데 전자기능이 너무 많은 건 싫더라고요. 뭐 계기판이나 변속 다이얼 옵션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기본 장치들만 다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첫 번째 남성 고객님에게 트렌디 옵션 조합의 차량을 추천을 했고, 두 번째 여성 고객님에게는 프레스티지 옵션 조합의 차량을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옵션과 용도 부분에서 해당 고객님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옵션과 가격 구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렌토에서 많이 선호받고 있는 옵션, 즉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유보 내비게이션을 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조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전자식 사륜, 6인승과 7인승,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내비게이션, 스마트 커넥트,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습니다. 개인 취향과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옵션을 개별적으로 본다면 사륜과 6인승, 7인승, 썬루프가 있고요. 이 옵션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취향과 용도에 따라 결정이 많이 됩니다. 이 옵션을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입니다. 스마트 커넥트를 좀 살펴보면 저희 팀 내에서의 통계로 좀 들여다보면 선택하는 분들이 거의 50% 정도로 보이고요. 스마트 커넥트의 구성으로는 거의 다 하이테크 옵션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기아 디지털 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빌트인 캠, 그리고 보조 배터리, 전자식 변속 다이얼,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아직은 이 옵션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진 않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블레스를 선택하지 않고 프레스티지에서 멈추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패들 시프트 그리고 기타의 옵션들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진 않으시더라고요. 아직은 물리적인 변속기를 더 좋아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패들 시프트에 대한 장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는다고 하시네요. 실제 저희 팀 내에서 출고되는 판매고 1등의 프레스티지 출고 사진도 한번 보시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저는 무조건 프레스티지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옵션의 조합이 트렌디에서 개인의 취향과 비용 그리고 용도에 맞으시면 당연히 트렌디에 멈추시는 게 답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10개의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나는 219만원을 더 지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프레스티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순정 상태로 편안하게 일반에 기대할 수 있는 옵션을 즐길 거고요. 제 입장에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거의 기능을 끄고 다니지만
전동 트렁크와 나머지 모든 기능들은 거의 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기의 옵션 중 일부는 애프터마켓이나 순정 모비스 부품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 번거롭죠. 말씀드렸듯 시간, 비용, 보증 처리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트렌디의 3가지 옵션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열거된 옵션이 없을 때에는 판매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이건 제가 중고차 협력 업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이 차량을 중고차로 중간에 판매하려고 했을 때 감가 부분이나 이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단점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고려할 게 많죠. 사고 감가도 있고 주행거리 감가, 그리고 색상 선택에 따른 감가도 있겠지만 등급과 옵션에 따른 기본 필요 기능이 있고 없고에 따른 수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차량을 판매할 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는 이 차량의 구매 결정자가 와이프나 남편, 즉 가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동승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옵션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바로 통풍 시트와 2열 열선 시트, 워크인 스위치 등이 있겠죠. 그래서 저라면 무조건 트렌디 조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10개의 기대할 수 있는 일반의 옵션을 즐기면서 프레스티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고객님들께서도 제 선택에 공감을 하고 차량을 진행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선택에 공감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옵션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비용 대비 가성비가 개인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 아반떼 HD를 오랫동안 이용하셨던 제 고객님은 트렌디 조합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셨습니다. 통풍 시트나 트렁크 전동 기능에 대해서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BMW F10 520D를 이용하셨던 제 고객님은 소렌토 트렌디 조합으로 출고를 받으시고는 3개월 정도 차량을 이용하신 후에 아주 불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에서 어떤 차량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옵션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치는 또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실내 옵션에서만 그렇고요. 다행히 외장 부분에서는 트렌디나 프레스티지에서 스타일 옵션만 추가를 하시면 차량의 외관으로 등급을 알아챌 수는 없습니다. 그래비티의 외장 옵션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거의 그래비티를 제외한 시그니처 풀옵션 등급과 동일하게 깔맞춤을 할 수 있는 스타일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이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전 세대인 소렌토 UM 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의 소렌토는 외관의 옵션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해졌죠. 또한 법인 업무용으로 렌트나 리스를 진행할 때는 통상 트렌디의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옵션만 넣어서 출고될 때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는 소렌토는 렌트 비용과 순수 가성비, 그리고 최적 공간, 사용 용도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접근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프레스티지에서 노블레스로 차량 등급을 높이지 않고 가성비 조합, 즉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유보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만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노블레스와의 기본 차량 가격 차이가 295만원인데요. 트렌디와 프레스티지의 3가지 공통 옵션을 놓고 가격 차이인 219만원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좀 커지는 것은 맞죠. 두 번째는 노블레스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 슈퍼비전 클러스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메모리 시트의 옵션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스위치보다는 수동 레버 타입이 더 편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최적 공간과 버튼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익숙한 것에 더 많은 장점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죠. 예를 들어보면
그 아이폰 12보다 아이폰 6의 물리 버튼을 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계기판 역시도 4.2인치 칼라 TFT LCD로 적용된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서라운드 뷰 역시도 편의성을 완전히 인지한 운전자가 아니라면 그냥 뭐 공짜로 포함되어 있으면 좋은 옵션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고민을 해보면 그 제가 아닌 제 와이프가 저 소렌토 차량을 가끔씩이라도 이용하겠다고 하면 있었으면 하는 서라운드 뷰 옵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기아자동차에서 중형 SUV급에서는 안전 옵션으로 기본으로 좀 넣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이게 또 옵션의 장난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또한 그 제 입장에서 보면 사용 빈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동 시트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기능과 기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메모리 시트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사용 빈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다수의 운전자가 이 차량을 이용을 한다면 필요한 기능일 수도 있겠고, 또한 혼자 차량을 이용하신다고 해도 제가 아는 분들은 가끔 그 무중력 상태로 빠르게 잠을 자고 싶을 때 메모리 버튼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타입의 사용 빈도가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 메모리 시트는 사실 도어에 붙어있는 옵션 자랑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극한 반응으로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차량의 선택에 대한 그리고 가성비 조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박 2일로 렌트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었던 후회되는 차량 계약들이 좀 있는데요. 무조건 저렴하게 소렌토 장기 렌트를 빠르게 진행을 했던 그 고객님들을 보면 1년 정도가 채 지나지 않아서 장기 렌트 승계 처리를 물어보신다거나 위약금을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물론 다른 차량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차량의 옵션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계약이라도 고객님과 접촉한 후에 5일 이내에 계약을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민할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죠. 장기 렌트의 특성상 한 번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중간에 이 차량이 싫어지더라도 인수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승계를 하거나 비싼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팁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 차량의 선택은 지금 시기에는 방역 절차를 잘 지키셔서 시승센터에서 직접 시승을 해보시고, 또한 발품을 팔아서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가진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동호회가 그 답이 될 수도 있고 시승기를 또 열심히 보는 방법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차를 보시는 것도 좋은데 또 좋은 옵션에 많이 끌리셔서 프롭까지 시선이 올라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셔야 하고, 내가 이 비용을 지불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물론 남에 대한 시선도 중요하죠. 그러나 본인의 필요와 비용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소렌토의 광고 기억하시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일주일과 24시간을 보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집중된 차량이어야만 합니다. 옵션만 비교하면 되는데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가 좀 많았네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많은 구매자들이 중간 옵션 정도 하고 싶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일반의 옵션들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프레스티지에서 3가지 옵션 조합은 충분히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조합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에서 나오는 일반의 하이테크 옵션들을 채우고 싶다면 노블레스 등급 이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소렌토 디젤은 8에서 10주 정도의 출고 대기 기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스타일 옵션을 넣었을 때는 조금 더 빨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제 생각과 그 추천 차량의 결과물은 여기까지입니다.